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이후 그리스 세계에서는 두 세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티카 반도의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스파르타. 이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띠며 발전해 나갔는데요. 아테네가 고대 민주정의 대표주자로 또 문화적 중심지로 후대에까지 그 명성을 떨쳤다면 스파르타는 엄격하다 못해 가혹하기까지 한 교육과 불굴의 용기,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그리스 세계에 불멸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 진짜 스파르타 고대 유적지에 와보니까 여기는 정말 이 올리브 나무가 정원수처럼 아주 멋있게 쫙 심어져 있네요. 나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치기도 하고. 고대 그리스 문명에 있어서 올리브 나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했죠. 이 척박한 땅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정도 가지고도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를 비롯한 대부분의 그리스 폴리스들은 인구가 많아지면 먹여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구의 또 상당 부분을 해외로 보냅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마련하게 되는 거고, 플라톤의 표현대로 정말로 전 지중해의 개구리처럼 퍼져나갔다라고 할 정도로 바다로 뻗어나갔었죠. 근데 스파르타는 아주 독특하게 바다로 뻗어나가는 대신에 옆에 있는 나라를 침공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생산을 맡깁니다. 아주 독특한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제도가 영혼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스파르타는 그런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생산을 남한테 맡기고 그 생산을 담당하는 노예들을 억압하기 위한 군사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운명은 어쩌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스파르타의 시민들은 어려서부터 혹독한 군사훈련과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용맹한 전사로 키워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력한 군사국가가 된 스파르타는 페르시아 전쟁 때에도 테르모필레에서 전설적인 전투를 펼쳤죠. 지금 이곳이 스파르타입니다. 아테네와 더불어 한때 그리스 세계의 양대 산맥이었던 위대한 폴리스죠. 근데 지금은 이 스파르타의 중심부였던 이 아고라와 아크로폴리스가 이렇게 폐허만 남았습니다. 사방에 올리브 나무뿐이네요. 그리고 정말로 관리되지 않는 이런 유적들. 애잔하다. 도대체 이 위대한 폴리스였던 스파르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페르시아 전쟁 후에도 아테네는 에게해를 되찾기 위해 주변에 있는 폴리스들을 모아 델로스 동맹을 만들고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 결과로 아테네는 에게해의 새로운 주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아테네의 부상은 스파르타를 점차 불편하고 불안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곳이 스파르타의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이 아테네의 정말로 어마어마한 아크로폴리스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네요. 진짜 돌무더기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폴리스, 버려진 폴리스. 스파르타는 드디어 아테네를 견제하기 위해 기원전 500년대부터 있었던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재정비합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주변 도시 국가들의 군사연합인데, 이렇게 스파르타는 아테네와 싸울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스파르타는 전통적으로 그리스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때는 아테네와 손잡고 그리스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죠. 문제는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였습니다. 아테네가 무섭게 해양 강국으로 등장하자 거기에 어떤 공포와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전쟁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전쟁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해군이 강력한 아테네를 꺾기 위해서 스파르타는 놀랍게도 예전에 그리스 공통의 적이었던 페르시아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오히려 그리스인의 자유를 페르시아인에게 팔아넘기고 말죠. 드디어 아테네 제국하에 그리스를 해방한다는 목표를 내건 스파르타와 제국을 유지하려는 아테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 세계 전체가 참여한 이 전쟁은 30년 가까이 계속됐고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아테네뿐 아니라 승자인 스파르타의 국력도 크게 쇠퇴시킵니다. 또한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그리스의 주요 폴리스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알렉산더가 동방원정을 떠날 때 이 스파르타를 완전히 배제시켜버리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의 자유를 페르시아에게 넘겨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기분 나빴던지 알렉산더가 동방원정을 하는 동안에 스파르타는 반란까지 일으킵니다. 그 반란도 허무하게 진압되죠. 알렉산더는 쥐들의 반란이라고 경멸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고 자부했던 텔모필레스에서 300이 레오니다스 왕과 싸웠던 이 위대한 공동체는 그렇게 쥐들이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결국은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느냐, 그게 공동체의 운명에 너무 중요했던 거죠. 스파르타는 자기들의 그 자유와 독립의 초심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폐허로, 잊혀진 채로. 한때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의 용맹함이 사라진 이곳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리스의 자유를 팔아넘긴 스파르타의 비참한 최후만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너무나 달랐던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들을 보며 우리는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